안녕하세요. 네오비 60기 유선은입니다. 제232회 독서지향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원포인트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자 우종영에 대하여 저자 우종영은 1954년 서울 정릉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올해로 만 70세가 되셨네요. 중학교 때 색약 판정을 받고 어릴 때부터 꾸미던 천문학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군대 제대 후에는 중동에서 배관공으로 일했고 2년간 모은 돈으로 하늘의 별 대신 땅에 있는 별을 가꾼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원예 농사를 3년 만에 폭삭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가진 전부를 쏟아부어서 시작한 일이 물거품이 되자 한없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 올라간 북한산에서 소나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꼭대기 바위틈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소나무를 보면서 나도 이 나무처럼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 후 30여 년 동안 나무의사로 일하면서 아픈 나무들을 치료해 주었고 나무병원 푸른 공간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숲해설가협회 전임 강사로 활동하면서 숲해설가와 일반인 상대로 다양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게으른 산행 1, 2, 풀코스 나무여행, 나무의사 큰손 할아버지, 발임 등 10여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01년에 처음 출간하였으며 올해로 23년이 넘은 스테디셀러입니다. 2009년에 개정 증보판이 나왔으며 지금 보시는 책이 10만 부 돌파 기념 에디션으로 2021년에 다시 발간한 것입니다. 이 책은 어느 날 나무가 내 곁으로 왔다. 나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3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35가지 삶의 지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무에게 붙이는 편지와 나무가 나에게 붙여온 편지가 있고 맨 뒤 부록에는 식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식물을 자꾸 죽이는 식물 킬러에 속하는데요. 책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부록을 읽었습니다. 식물을 키우려면 마음먹었으면 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부. 첫 번째,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름을 알게 되면 인터넷이나 책, 유튜브 등을 찾아보고 그 식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식물이 태어난 고향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고향을 알면 그 식물이 잘 자라는 기후를 말해주고 식물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식물의 외적인 형태를 유심히 관찰한다. 식물은 뿌리, 줄기, 가지, 잎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돼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에 보면 물 주기를 정해놓고 주는 사람이라는 거 써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냥 거실 확장을 해서 아파트에서 물을 갖다 마음껏 줄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화분에 물받침을 놓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 보면 식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식물마다 필요한 수분이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니 화분의 흙을 만져보고 마른 것 같아 보이면 그때 물을 주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세 분께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기 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 안 보여요? 안 나오는구나. 죄송해요. 예. 네, 1945년 연합군 장교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칼 밀러가 만든 수목원의 이름은? 예, 저기. 네네, 맞습니다.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속이 단단하여 도장나무라 불리는 회양목이 직경 한 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하나의 종만 있다는 외로운 나무의 이름은? 네, 그 장면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1, 어느 날 나무가 내 곁으로 왔다. 얘는 14가지 나무를 소개하면서 저자가 그 나무들을 보면 생각나는 추억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목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오리나무, 아카시나무, 자작나무, 그리고 느티나무, 생강나무, 밤나무, 회양목, 동백나무, 조팝나무, 그리고 등나무, 그리고 목련. 94쪽, 여기 수목원에 나무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약을 치면 나무는 살릴지 몰라도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흙이 죽을 테고 그 다음엔 나무와 더불어 살던 작은 곤충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자연이 둥지를 틀고 있던 새들도 떠나가겠죠. 나무가 아름다운 건 그 곁에 작은 풀이 있고 밤새 오는 작은 벌레가 있고 날개 접고 쉬는 작은 새가 있어서입니다. 1945년 연합군 장교로 들어와 우리나라로 귀화한 칼 밀러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 목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리포 수목원은 2000년에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나무는 1000년을 산다고 적어도 300년은 내다보고 시작했다는 나무에 대한 사랑의 고개가 숙여집니다. 챕터 2에는 나무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에는 11가지 나무에 얽힌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모가나무, 노간주나무, 라일락, 대나무, 서나무, 은행나무, 사위질빵, 개나리, 자기나무, 회화나무, 그리고 전나무. 저런 게 바로 나무구나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멋진 나무입니다. 158쪽. 그런데 전나무 숲의 나무들은 그렇게 위로만 곱게 자라면서도 절대 흔들리거나 부러지는 예가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저희끼리 적당한 간격으로 무리를 이뤄 각종 풍상을 이겨내기 때문이다. 결국 더불어 사는 전나무의 모습은 제 스스로를 더 굵고 강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남을 앞지르려 하기보다 손잡고 함께 사는 것이 종국에는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가장 곱게 쭉쭉 뻗어 자라는 특징을 지닌 전나무는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에 가면은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좋아해서 자주 가보는 곳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네오비 모토인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전나무처럼 함께 하면서 멋지게 자라났으면 합니다. 챕터 3, 나는 나무처럼 살고 있다에는 나무에게서 배운 10가지 삶의 지혜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한다면 열리지처럼. 두 번째, 기다림의 미학. 199쪽, 한 번 자생력을 갖춘 나무는 누가 와서 억지로 베어내지 않는 한 절대 병들어 죽지 않소.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게 문제지. 남은 여생을 나무와 살려고 심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무가 자꾸 죽으니까 벌레를 잡으려 농약을 뿌렸는데요. 그러나 약을 치게 되면 당장의 효과는 있지만 벌레의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독한 약을 쓰게 되고 결국 나무마저 죽이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새집을 만들어 벌레를 잡아먹는 새를 불러들이고 해충을 잡아먹는 거미를 불러들이려 유기농 볏짚을 가져다 놓는 것으로 나무의사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먹이사슬이 만들어가는 자연에게 맡겨놓는 기다림뿐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나무 주인은 나무 성질은 몰랐어도 나무에 대한 애정만큼은 충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네 번째, 함께 있되 거리를 두다. 216쪽,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거리가 싫다고. 하지만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오로지 가꿔야 할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떨어져 있어서 빈 채로 있는 그 여백으로 인해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할 수 있게 된다. 버스에서 처음 만나서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쫓아가 무작정 말을 걸었던 소녀가 11년을 서로 바라보면서 자라서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40년 남짓한 결혼 생활에도 아직도 아내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비결은 놓아주기라고 합니다. 나무도 살아가는데 서로 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무끼리 너무 붙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높이 자라 햇볕을 더 많이 받으려는 경쟁으로 서로를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나무들이 잘 자라는 간격을 그리움의 간격이라고 부르며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라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의 말처럼 그리움의 간격은 결국 행복의 간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 휴식이 필요한 순간. 저자는 먹고 살기 찌들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어서 생긴 여유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시간이 없냐고. 그러면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그걸 말이라고 하냐며 되묻습니다. 손에 쥔 것을 하나도 놓지 않으려 하고 남보다 먼저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앞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해거리를 생각했다 합니다. 226조. 그 어떤 생산 활동도 하지 않고 전원 스위치를 내는 나무가 해거리에 하는 게 있다면 오직 하나, 휴식이다. 옆 나무가 열매를 맺건 말건 개의치 않고 쉴 때는 정말 확실하게 쉬기만 한다. 그리고 1년간의 긴 휴식이 끝난 다음에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맺는다. 어느 식물학자가 주장하길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진화한 존재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해거리라고 합니다. 사람도 어려운 일을 나무들이 당연하게 해내고 있으니까요. 저자는 삶에서 진정한 휴식은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삶에 대해 반성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6번째, 버려야만 더 큰 것을 얻는다. 7번째, 나무에게서 배운 육아의 지혜. 저자는 하나뿐인 딸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무 키우는 대로만 하자고 생각합니다. 240조. 항상 관심 있게 나무를 지켜보되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참 무심한 듯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 방치가 아니다. 품 안에 두지 않고 거리를 두되 늘 지켜보면서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품 안의 자식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돈다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된다고. 그저 끊임없이 지켜보자고. 저자는 나무가 웃자라면 가지치기를 해주듯이 아이를 지켜보다가 조언을 해줘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아이가 거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의 몫이라고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저도 2아이를 키워냈고 이제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육아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에 대한 예의. 한 번 뿌리 내리면 누가 억지로 옮겨 심지 않는 한 평생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무는 주변 환경이 열악해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합니다. 247조. 빛을 받기 위해 자기 몸통을 틀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아래가지를 일부러 떨어뜨려 에너지를 비축하기도 하는 그네들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예쁜 나무의 모습이 아니다. 곡지는 나무가 남긴 투쟁의 흔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겠다는 모진 다짐의 결과물인 것이다. 저자는 뒤에서 날아오는 돌은 숙명이고 앞에서 날아오는 돌은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숙명은 피할 수 없지만 운명은 개인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 주어진 숙명에 굴하지 않는 나무처럼 곡지를 만들면서 운명을 개척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곡지가 많이 된 나무가 값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아시나요? 소나무의 경우 9번 굽어진 나무가 억대로 호가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의 조경 사진인데요. 일부러 굽어진 나무를 가져다 심었습니다. 사람도 나무가 버린 투쟁의 가치를 알아준 것일까요? 9번째,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 256조. 사람으로 치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모두가 꺼리는 3D 업종 종사자라고 할까? 그들은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낸다. 그저 묵묵하게.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시로미라는 나무를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요. 시로미처럼 보잘것없는 키 작은 관목들은 숲이 생길 때는 그 틀을 잡아주고 숲이 완성되면 키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숲 주변부에서 자기들을 밀어낸 교목들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모지가 된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건 역시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와 풀들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런 나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는다고 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스스로 가치 있다 여기며 살자고 합니다. 10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나무 의사인 저자를 찾는 나무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망가뜨린 나무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혼자서 나무를 돌보는데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힘과 위안을 주었던 책이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가 지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264쪽. 그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땅이 죽어간다고 생각하고 홀로 매일같이 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나무를 심으면서도 그 어떤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어느덧 10년. 그가 가꾼 나무들은 숲을 이루었다. 그 모든 것은 아무런 기술적인 장비도 지니지 않은 한 인간의 손과 영혼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가 나무를 처음 심었을 때만 해도 그 황무지에 사는 사람은 채 10명이 안 됐다. 더군다나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고 어떻게든 황량한 그곳을 벗어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변했다. 저자는 소설이지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모두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켜서 같이 숲을 가꾸는데 동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척박한 숲을 건강한 숲으로 만드는 일에 여생을 보내며 살고 싶다며 몇 대에 걸쳐 이어가야 하는 길이기에 뜻을 같이 하는 젊은이들과 건강한 숲 만들기 강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이제 편지 2개가 들어있는데요. 나무에게 붙이는 편지, 나무야 아프지 마라. 저자는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신을 대신해, 자연을 대신해 나무를 돌보라는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 대신, 바람 대신, 비 대신 내 두 손을 빌려줄 따름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나에게 붙여온 편지, 친구야 부탁이 하나 있어. 요즘 나무에 관한 전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고 슬프다는 나무는 저자의 입을 빌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나를 보고 그저 한 번쯤 미소 지어준다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주변의 나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언제나 있었기에 물과 공기처럼 그냥 무심히 지나쳐버린 나무들을 보면서 3가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하나, 책에도 소개되었지만 저도 어릴 적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림책을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사파로 들어간 그림도 재미있었지만 나무가 사람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주는 친구 같은 존재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시각일 뿐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과연 모든 것을 주면서도 좋다고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실험에서 식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의 입김에 반응한 식물이 특정 화학물질을 더 많이 내뿜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무나 사람이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은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장면 2, 2000년에 방송된 드라마 가을동화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너무 유명한 대사는 원빈 배우의 얼마면 돼? 일 텐데요. 저는 문근영 배우가 연기한 어린 은서가 한 대사,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나무가 되고 싶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을 알고 낳아준 부모에게 돌아가야 하는 은서가 한 번 태어나면 한 곳에 뿌리박고 사는 나무가 되고 싶다는 말이 가슴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장면 3, 2009년에 입주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에 조경수로 천년된 느티나무가 심어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느티나무 가격이 10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당시 중형 아파트 값에 해당하는 나무를 심는다니 화제가 되었었지요. 그런데 저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천년된 느티나무를 마음대로 옮겨 심는다는 것에 대해 인간의 이기심이 잘 살던 나무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느티나무가 어찌 되었을까 궁금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수영이 아름다운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자라 풍성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겉은 예전의 느티나무인데 텅 빈 통 속에 젊은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돌아와 검색을 해보니 죽은 나무에 새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목을 이용해 나무를 키우는 것을 목부작이라고 한다지만
인간의 이기심에 천년 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 공해에 찌든 도심에서 죽어간 나무를 보니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 우종영은 나무의사이자 10여 권의 책을 낸 작가이고 사진작가, 숲해설가, 강연가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본인의 의지대로 나름의 철학을 갖고 참 재미나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책 한 권이 23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저자가 책을 펴낸 이후로 혼자서 많은 나무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서 나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자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36년이 되다 보니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나무 밑에 가면 숲에 온 듯한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올 6월 가지치기를 한다면서 사진처럼 나무들을 많이 베어냈는데요. 예, 작업하시는 분들은 나무들이 생명력이 강해서 그래도 살아간다며 괜찮다고 하지만 나무는 다시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 되니 많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26가지 나무들 중에서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처음 듣는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한 대로 나무 이름 아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 명찰을 달고 있는 나무들을 볼 수 있는데요.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운동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모든 나무가 공기 좋은 숲속에서 살 수는 없으니 도심의 가로수로 아파트의 정원수로 살아가야 하는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 선택되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나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돌보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나무에 관한 시 한 편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무학교 문정희.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중간 생략하고요.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감사합니다.